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매수 심리는 이제 많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 일정도 굉장히 불안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일어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 부동산 시장도 저는 뭐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상반기가 저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3년부터 비슷한 추이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상반기에 좀 좋았다가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뭐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 좀 그래도 대출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자체도 좀 그죠? 저렴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금리가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기준금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가상금리가 높아 가지고 오히려 대출 받는데 더 이제 그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 금리를 괜찮게 적용할 때 이렇게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무주택자 분들은 무조건 이제 매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1주택자 분들도 뭐 갈아타기 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 뭐 하반기 돼 가지고 좀 주춤한다든지, 오히려 갈아타기를 할 때는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다주택자 분들은 뭐 올해가 거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데 마지막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상반기 때 어쨌든 뭐 경기가 좋으면 팔리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이제 뭐 필요하시면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고 뭐 나는 계속 그냥 가지고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이제 월세로 조금씩 돌리셔 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이제 더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전월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세는 지금 일단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월세 매물은 조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물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바로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그냥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마 그 올 초에 그 입주 물량이 많았던 영향인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12,000세대가 입주하니까 이런 영향, 그리고 지금 이문희귀경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올해 본다 그러면 한 10,000세대 정도 입주하거든요. 이런 그 입주 물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헬리오시티는 이제 9,5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입주할 때는 전세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 그냥 폭락을 했고요. 이 영향이 하남이라든지 분당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영향이 없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이 너무 적다는 거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전세 가격이 좀 안정돼 보이는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들이 상당 부분 이제 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세 시장이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더 우려되는 건 이제 월세 가격 오르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월세 가격은 꽤 많이 오르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월세가 한 2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운영 수익으로 따지더라도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월세를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최근에는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임차인들만 전세를 기피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임대인들도 월세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월세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은 이제 100% 순수 월세는 없고요. 보증금을 잡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10억 전세다 그러면 5억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 비율을 늘려가시는 그런 수요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이제 선호하고 뭐 임차인은 당연히 선호하고,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로 빨리 가지 않을까. 전세 매물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뭐 입주 물량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시는 집주인분들이라든지 또는 임차인분들이 지금 어쨌든 월세를 선호하시거든요. 특히나 젊은 분들은 5억, 10억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는 선진화되어 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니까요, 전세가. 임차인이나 임대인도 좋아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죠. 지금 정부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아마 뭐 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이를테면 전세 대출을 막는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던 겁니다. 작년에 하반기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전세가 나가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막아버렸죠. 뭐 이렇듯이 뭐 어느 정권이나 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책까지도 그렇게 쓴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죠. 전세는 이제 소멸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임대인에 대한 정보들은 공개가 되는데요.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안 되거든요.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보증금이 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반대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스크리닝이 없어요. 임차인에 대한 스크리닝이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그냥 뭐 월세를 안 내고 이제 있으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내보내는데 되게 힘들어요. 기한도 길고 그러면 집주인이 손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순수 전세라고 한다 그러면 반전세 또는 그죠 보증부 월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월세 형태로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전세는 이제 빠르게 없어지면서 월세가 되겠죠.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래도 뭐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일단 막고 있는 것 같고요. 토지 해제되면서 이제 집값이 막 오르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은행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던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은행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없애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대출 규제는 하고 있는데요. 그 상반기니까 영업도 하거든요. 어쨌든 영업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저촉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현재 대출을 빌리시는데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 금리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0.75%포인트 떨어졌어요. 기준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보대출 이렇게 받으러 가보시면 4% 초반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작년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3% 초반대였어요. 그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코픽스라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조달하는 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기본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플러스 가상금리, 그다음에 마이너스 우대금리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가상금리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작년 초에 비해서 거의 한 1%포인트 높은 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그래도 금리도 중요하지만 뭐 한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는 뭐 여전히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출 규제는 좀 있지만 여전히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좋은 조건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매수 심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해서 KB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예 그냥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올 초에는 35.3가 이게 100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3월 달에는 69.4로 이제 확 올랐어요. 예, 그만큼 이제 토지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도 이제 새로 재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올랐는데요. 4월 달엔 또 죽겠죠. 왜냐하면 이제 토지 확대 재지정했으니까 좀 죽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매수 심리는 이제 많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정치 일정도 굉장히 불안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즉흥적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일어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토지 해제될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관망세가 짙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대기 수요가 그냥 대기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집을 사 보시면 이걸 그냥 한 달 만에 사는 것도 굉장히 빨리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살지를 일단 정하고 그다음 거기 또 나가 보셔야 되잖아요. 집을 안 보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뭐 계약금을 그냥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본 분들이세요. 그래서 집을 상태를 다 알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임장을 해서 집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집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마음에 안 들죠. 일단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 협상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면 두세 달이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토지 해제되고 갑자기 매수 수요가 확 몰린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대기 수요입니다.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기회가 오면 내가 사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수 심리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관망세보다는 대기 수요가 그냥 대기하고 있던 상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제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을 냈는데 그 공약 사항 중에 상당히 뭐 본인이 볼 때는 괜찮다라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또 사시겠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DSR 3단계가 7월 달에 시행이 된다. 그럼 그 전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 6월 달에 덤벼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대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정기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호재에 민감하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호재가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이건 뭐 하락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호재가 나왔는데 시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면 이거는 상승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계속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시기라고 2022년, 23년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상승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사실은 해제도 안 했고요.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만 나왔는데도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물론 뭐 그 바뀐 시장이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거 선호 지역,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사실은 지방의 아주 주거 선호 지역들도 조금씩 움직였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그 지금은 이제 상승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승기 때는 이제 호재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뭔가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승기냐 하락기냐를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보는데요. 저는 뭐 지금은 여전히 상승기라고 봅니다.